그 문재인 대통령이 아랍에미레이트 연합 UAE 아크 부대 방문했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 왜 그 질문을 했냐면 그 부대가 특전사가 나간 거예요. 특전사가 이제 예. 그 아크가 바로 형제라는 뜻이라면서요. 그 아크 부대를 가가지고 대통령이 와서 이벤트 하나를 준비해 갔는데 난 청와대 이런 기회 깜찍해. 파견 나온 군인 결혼을 앞두고 있다가 결혼을 못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 여자친구를 데리고 와. 그래가지고 이제 애로사항 듣는 듯이 이렇게 물어봐. 그러니까 제가 뭐 그 여자친구가 보고 싶어 결혼을 못하고 막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뒤를 돌아주세요. 하고 뒤에 여자친구가 기다리게 하는 그 자리에서 여자친구에게 이제 사실 관사에서 머물고 있었대요. 3월 결혼 예정이었는데 아크 부대 파병 때문에 10월로 결혼을 미룬 상태였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러면 보고 싶은 여자친구에게 영상 편지 해서 말을 한 문장 정도 얘기했는데 고민정 대변인이 뒤돌아보세요 그랬는데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워. 그러니까 그 여자친구도 신랑 될 분을 봐서 기뻤겠지만 내심 문 대통령과 한 비행기를 타고 계속 같이 움직인 게 훨씬 더 기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의심을 보내는 그러네. 겁니다. 그러네. 네. 따로 움직였습니다. 아, 안타깝다. 민항기로 움직였습니다. 예. 여자친구는. 그건 비행기 값은 대줬겠지. 그러면 네. 표는 끊어줬죠. 여권만 발급해줬을까? 아, 로맨스 이제- 싫어하는 이 사람들 진짜. 이야기를 조금 더 이제 확대시켜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이라크 파병 뭐 하고 그 군 부대를 방문한 적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안아주는 장면이 사진이 아주 유사하게 찍혔던데 그래 아들아 하는 그 유명한 일화가 있죠.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 플러스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그럴 것 같은데 군부대 방문하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이에요. 실제로 군 생활을 현역으로 해본 사람들이잖아. 예, 알죠. 그 얼마나 그 힘든지. 군대도 안 갔다 오신 이명박 씨가 군복 입고 개머리판을 광대뼈에 대고 막 예, 이렇게 유명한 사진이죠. 어. 죽을라고 그 상태로 총 쐈다 죽을라고 진짜. 이명박과 김문수가 똑같이 포즈를 똑같이 배웠더라고요. 어디서 배웠는지. 참네. 견착식이 아니라 광대뼈 착식. 남자분들이 대부분 총을 쏴봤겠지만 모든 총이 반동이 엄청 크거든요. 이번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그 아크 부대 가가지고 사격의 정석을 보여줬어요. 거의 뭐 교과서 수준이죠 진짜. 그 문재인 대통령 자체가 이제 특전사 출신이다 보니 너희들 자부심 가져도 돼. 우리나라 대통령이 너희들하고 똑같은 부대 나온 사람이야. 뭐 이런 식으로. 아 푸나님 후배잖아요. 그렇죠. 푸나님이 대통령 후배잖아요. 아. 예. 뭐 중요한 건 아니고. 그걸 중요하지 않죠. 에 그게 중요하겠어요. 뭐 같이 근무한 것도 예. 아닌데 뭐 그런 뭐 같은 부대 출신이라는 거 딱히 중요하진 않지만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렇지만 저는 자부심이 쩔죠, 이제. 우리가 말했던 군인들이라고 하는 건 예. 육군 소장 출신이 대장으로 전역하고 대통령 되는 그런 꼴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런 말 있잖아요. 준장, 소장, 중장, 대장이 왜 병장이라고. 그렇죠. 제가 병장입니다. 어쨌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이라크에서도요. 외교 성과가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 땡문 뉴스 한번 해볼까요? 칼둔 왕세제가 우리나라에 오면서 칼든 사람이죠. 네. 김성태가 제기했던 뭐 임종석 비서실장의 의혹 이런 것들이 사실 다 한 방에 날아가 버린 외교의 마무리 판이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 전에 막 말도 안 되는 의혹 제기했던 자유한국당 쪽에서 사과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일은 이명박 박근혜가 쳤고 잘 수습해가지고 앞으로 있을 뭐 원전 수주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갖고 한국의 이익을 가져오는. 그러니까 박근혜가 중동 방문하고 돌아왔을 때 청와대가 발표했잖아요. 뭐 몇십조 원 뭐 외교 성과를 이루고 왔다. 뭐 몇 건의 MOU를 체결했다. 이 뒤입으로 떠들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아랍에미레이트 측에서 직접 발표를 하더라고요. 250억 달러 수준의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라는 걸 아랍 정부 측에서 직접 발표를 너무 다른 거잖아요. 근데 너무 조용히 해 다들.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해. 어떤 언론에서도 그 성과에 대해서 단신으로 그냥 간단하게 지나가더라고요. 더 화가 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그대로 받았어요. 250억 달러. 우리나라 원으로 바꾸면 얼마인 줄 아세요? 30조예요. 네. 부풀려서 보도를 했던 게 정상적인 거잖아. 예. 옛날에는 뭐 30조 MOU 이랬잖아요. MOU가 확실하지도 않은 거를 다 합쳐가지고 최대한 부풀리면 그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MOU는 사업해 보셨던 분들은 다 알겠지만 MOU는 그냥 우리 인사 나눴어, 우리 악수했다는 증거로 그냥 남기는 거, 서로 악수하는 수준인 거지. MOU 자체가 어떤 사업의 증표는 아니잖아요. 이번에는 확실히 아랍에미리트에서 이만큼 투자하겠다라는 본인들이 대한민국 기업들에게 이렇게 수주를 주겠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힌 거고요. 30조입니다. 예전에 이명박근혜 시절에는 되도 않는 30조 얘기를 했지만 이번에 확실히 30조고 또 하나는 아랍에미리트의 왕세제가 우리나라에 초청해주면 오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쇼핑만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일으켜주겠다고. 그렇죠. 딸들이 쇼핑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그래서 네. 어차피 자기 카드로 쓸 건데 대한민국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 얘기했지만 농담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게 와가지고 쇼핑을 하면 아마 신세계 쇼핑 이런 거를 기업 인수를 해버려요. 사실 이렇게 쇼핑 업계에서는 유명한 게 그 중동의 한 왕족이 한번 관광차 들어오면 만약에 왕족의 딸이 한 명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수행원이 최소 120명에서 많으면 200명까지 들어온대요. 제가 프랑스의 샤넬 본사에 네. 갔다가 한번 그 아랍 여자분이 들어와서 네. 쇼핑하는 걸 봤어요. 본 사람만 압니다. 이렇게 찍고 가면 그냥 쓸어 담아요? 아니, 거기다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쇼핑에 투숙을 하면 그냥 쇼핑 한 층을 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전체 호텔을 다 빌릴 때도 있고. 맞아요. 그리고 다 뭐 하나씩 찍는 예. 것도 아니고 이 모델에 깔별로 주세요 뭐 이런 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들어올 때도 착장이 달라요. 저는 누군지도 모르지만 지나가다 뭐지 하고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아우라가 있죠. 석유 자원이 풍부하게 나오는 나라다 보니까 열심히 공부할 필요도 일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 관점과 우리나라는 그런 말 있잖아. 지하 자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사람이 미래다. 네, 궁하면 통하는 상태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게 다 일장일단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 예.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석유가 다 떨어지면 우리 같은 머리가 필요한 거예요. 벌써 샹젤리제 거리의 80%의 건물은 아랍 오일먼입니다. 오, 80%요? 그러면 파리를 산 거네. 그러네. 김정은이 중국을 방문했어요. 다음 에피소드에 북한에서 오신 분들 두 분과 칼기 사건 이야기를 하는데 물어봤어요. 그때는 이제 북한에 김정은이 간 것 같다 정도. 근데 확실하게 김정은이라고 안 나올 시점에 녹음을 했는데 물어봤어 두 분한테. 김정은 위원장이 간 게 맞겠습니까? 안 맞겠습니까? 물어보니까 두 사람 다 그럴 리가 없다. 안 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지. 야,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들리는구나. 북한 문제는 북한 살아온 사람들이 최고 전문가잖아. 뭐. 그런데 그 알려지기 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방문했다는 게 공식적으로 알려지기 전에 이제 간간히 들렸던 소식이 경호의 수준이 김정일 위원장급이다. 기차역 전체를 가림막으로 이제 차단하고 1km 이상 그 밖에서부터 단계별로 다 통제하는 이런 경호의 수준이 그냥 단순히 뭐 외교부 부부장이나 당 부위원장 이 정도 급이 아니라 당 위원장이다. 이제 그 정도 급이 돼야지 그 정도 경호를 한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중국 정부에서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긴가민가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간에 영상 나온 거 보니까 여러 가지를 봤는데 흡족해하는 듯한 시진핑 표정이 그래요. 좀 얼어있는 김정은 위원장. 요 느낌이더라고. 좀 얼어있어요. 공식 집권하고 7년 만에 외국으로 나간 거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남북 정상회담이 기록이 깨진 거예요. 국경 밖으로 나온 첫 사례가 될 수 있었는데 근데 그건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진짜 중요한 건 비핵화인데 와 김정은 위원장 자체가 굉장히 영리한 사람이구나. 우리 상상을 뛰어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김정은 위원장은 남북 북미 정상회담 전에 중국을 갔을까요? 그냥 여러분들 개인적인 생각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게 미국하고만 어떤 관계를 푼다고 해서 비핵화가 달성되는 게 아니잖아요. 비핵화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종전협정이 전제가 돼야 되는데 그 종전협정의 그 서명 당사자로서 중국과 미국이 동시에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핵 개발하는 과정에서 중국하고 관계가 많이 틀어져 있었던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북한의 실제 의도가 핵 무장이 아니라 비핵화에 있었다는 걸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시진핑하고 직접 만날 필요가 있었는데 그 이전까지는 김정은 위원장이 국제 무대에서 너무 그러니까 비중이 작았기 때문에 시진핑으로서도 초청하기에 좀 급이 안 맞은 그런 느낌이 있었죠. 그런데 그 미국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미국하고 실제로 이제 여러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이제 세계적으로 부상하기 시작하니까 시진핑으로서도 이제 한번 이야기할 때가 됐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김정은의 의도와 딱 맞아떨어져 가지고 이번에 방중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식적으로는 시진핑을 김정은이 만난 거 이번이 처음이죠. 예,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열병식 할 때도 우리나라 박근혜가 갔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그러니까 시진핑 우리나라에 방문했던 시절도 있었고 그러면서 시진핑의 한반도 정책이 친남한 쪽으로 상당히 많이 바뀐 부분이 있고 중국은 북한을 컨트롤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관계가 약간 달라요. 서로 인정해주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서로 간에 어떤 혈맹 이런 느낌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멀어져가는 상황에 진짜 중요한 건 영리하다고 말씀드리는 건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북한과 교역량의 90%가 중국이에요. 국경선을 쭉 맞대고 있잖아요. 밀무역도 북한 경계를 살리는 무역이라고 하고
북한이 해외에 뭘 수출할 만한 대표적인 품목도 사실 별로 없는 상태이고 그 상태에서 중국은 어쩔 수 없이 핵 제재 관련해서 김정은이 외부로 나갈 수 있는 상태도 아니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해빙 무드 또는 뭐 남북 정상회담이나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고 핵은 폐기될 거야라는 그런 게 없었다 그러면 중국도 제대받는 상황이죠. 미리 국제적으로 그렇게 깔려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선 여러 가지 실리를 추구하는 거죠. 핵 관련한 제재 같은 걸 하게 되면 밀무역도 힘들어요. 중국의 심기를 건드려 놓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한테 언제 인사 오나 딱 그거 있잖아. 왜 전직 대통령들 인사 가는 대선 후보들. 근데 전두환만 쏙 빼고 안 가는 그런 느낌. 근데 실질적으로 가장 자기 나라 경제에 아직까지는 영향력이 가장 큰 게 중국인데 그러니까 1순위 문재인, 2순위 트럼프를 만들어 놓고 나니까 요것 봐라. 기분이 살짝 나빠하고 있을 즈음에 0순위를 만들어 준 거예요. 시진핑한테. 그러면 이제 걸림돌들이 하나씩 제거되기 시작하고 심지어 나아가서 푸틴도 곧 만날 계획이더라. 푸틴이 이쪽으로 올 기회가 있대요. 저 동북 쪽으로. 그때 만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아, 그럼 앞에 어떻게, 아베는 어차피 물러나고 차기 총리가 나올 거고요. 그 차기 총리가 아마 문재인 대통령 그 트렁크에 탈 계획인 것 같고요. 트렁크? 지금 보니까 그 명종님의 살생부에 올랐네, 아베가. 이게 더 이상 수상을 못 해먹겠네. 보셨던 분들은 다 알겠지만, MOU는 그냥 우리 인사 나눴어. 우리 악수했다는 증거로 그냥 남기는 거, 서로 악수하는 수준인 거지. MOU 자체가 어떤 사업의 증표는 아니잖아요. 이번에는 확실히 아랍에미리트에서 이만큼 투자하겠다라는 본인들이 대한민국 기업들에게 이렇게 수주를 주겠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힌 거고요. 30조입니다. 예전에 이명박근혜 시절에는 그 되도 않는 30조 얘기를 했지만 이번에 확실히 30조고 또 하나는 아랍에미리트의 왕세제가 우리나라에 초청해주면 오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쇼핑만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일으켜주겠다고. 그렇죠. 딸들이 쇼핑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그래서 어차피 자기 카드로 쓸 건데 대한민국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 얘기했지만 농담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게 와가지고 쇼핑을 하면 아마 신세계 쇼핑 이런 거를 기업 인수를 해버려요. 사실 이렇게 쇼핑 업계에서는 유명한 게 그 중동의 한 왕족이 한번 관광차 들어오면 만약에 왕족의 딸이 한 명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수행원이 최소 120명에서 많으면 200명까지 들어온대요. 제가 프랑스의 샤넬 본사 엄청 그러거든요. 이번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그 아크부대 가가지고 사격의 정석을 보여줬어요. 거의 뭐 교과서 수준이죠, 진짜. 그 문재인 대통령 자체가 특전사 출신이다 보니 너희들 자부심 가져도 돼. 우리나라 대통령이 너희들하고 똑같은 부대 나온 사람이야. 뭐 이런 식으로. 푸나님 후배잖아요. 그렇죠. 푸나님이 대통령 후배잖아요. 예. 뭐 중요한 건 아니고. 그걸 중요하지 않죠. 그게 중요하겠어요. 뭐 같이 근무한 것도 예. 아닌데 뭐 같은 부대 출신이라는 거 딱히 중요하진 않지만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렇지만 저는 자부심이 쩔죠. 이제 우리가 말했던 군인들이라고 하는 건 예. 육군 소장 출신이 대장으로 전역하고 대통령 되는 그런 꼴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런 말 있잖아요. 준장, 소장, 중장, 대장 이외에 병장이라고. 그렇죠. 제가 병장입니다. 어쨌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이라크에서도요. 외교 성과가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 땡문 뉴스 한번 해볼까요? 칼둔 왕세제가 우리나라에 오면서 칼든 사람이죠. 네. 김성태가 제기했던 뭐 임종석 비서실장의 의혹 이런 것들이 사실 다 한 방에 날아가 버린 외교의 마무리 판이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 전에 막 그 문재인 대통령이 아랍에미레이트 연합 UAE 아크 부대 방문했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 왜 그 질문을 했냐면 그 부대가 특전사가 나간 거예요. 특전사가 이제 그 아크가 바로 형제라는 뜻이라면서요. 그 아크 부대를 가가지고 대통령이 와서 이벤트 하나를 준비해 갔는데 난 청와대 이런 기회 깜찍해. 파견 나온 군인 결혼을 앞두고 있다가 결혼을 못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 여자친구를 데리고 와. 그래가지고 이제 애로사항 듣는 듯이 이렇게 물어봐. 그러니까 제가 뭐 그 여자친구가 보고 싶어 결혼을 못하고 막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뒤를 돌아주세요. 하고 뒤에 여자친구가 기다리게 하는 그 자리에서 여자친구에게 이제 사실 관사에서 머물고 있었대요. 3월 결혼 예정이었는데 아크부대 파병 때문에 10월로 결혼을 미룬 상태였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러면 보고 싶은 여자친구에게 영상편지 해서 말을 한 문장 정도 얘기했는데 고민정 대변인이 뒤돌아보세요 그랬는데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워. 그러니까 그 여자친구도 신랑 될 분을 봐서 기뻤겠지만 내심 문 대통령과 한 비행기를 타고 계속 같이 움직인 게 훨씬 더 말도 안 되는 의혹 제기했던 자유한국당 쪽에서 사과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일은 이명박 박근혜가 쳤고 잘 수습해가지고 앞으로 있을 뭐 원전 수주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갖고 한국의 이익을 가져오는. 그러니까 박근혜가 중동 방문하고 돌아왔을 때 청와대가 발표했잖아요. 뭐 몇십조 원 뭐 외교 성과를 이루고 왔다. 뭐 몇 건의 MOU를 체결했다. 이 뒤입으로 떠들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아랍에미레이트 측에서 직접 발표를 하더라고요.
250억 달러 수준의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라는 걸 아랍 정부 쪽에서 직접 발표를 너무 다른 거잖아요. 근데 너무 조용해 다들.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해. 어떤 언론에서도 그 성과에 대해서 단신으로 그냥 간단하게 지나가더라고요. 더 화가 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그대로 받았어요. 250억 달러. 우리나라 원으로 바꾸면 얼마인 줄 아세요? 30조예요. 네. 부풀려서 보도를 했던 게 정상적인 거잖아. 예. 옛날에는 뭐 30조 MOU 이랬잖아요. MOU가 확실하지도 않은 거를 다 합쳐가지고 최대한 부풀리면 그렇게. 그렇죠. MOU는 사업해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의심을 보는 그러네, 겁니다. 그러네. 네. 따로 움직였습니다. 아, 안타깝다. 민항기로 움직였습니다. 예. 여자친구분. 그건 비행기 값은 대줬겠지. 그래. 표는 끊어줬죠. 여권만 발급해줬을까? 아, 로맨스 이제- 싫어하는 이 사람들 진짜. 이야기를 조금 더 이제 확대시켜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이라크 파병 뭐 하고 그 군 부대를 방문한 적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안아주는 장면이 사진이 아주 유사하게 찍혔던데 그래 아들아 하는 그 유명한 일화가 있죠.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 플러스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그럴 것 같은데 군부대 방문하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이에요. 실제로 군 생활을 현역으로 해본 사람들이잖아. 예, 알죠. 그 얼마나 그 힘든지. 군대도 안 갔다 오신 이명박 씨가 군복 입고 개머리판을 광대뼈에 대고 막 예, 이렇게 유명한 사진이죠. 와, 죽을라고 그 상태로 총 쐈다 죽을라고 진짜. 이명박과 김문수가 똑같이 포즈를 똑같이 배웠더라고요. 어디서 배우는지. 참네. 견착식이 아니라 광대뼈 착식. 남자분들이 대부분 총을 쏴봤겠지만 모든 총이 반동이